it is likely to cause problems for a supply chain that's already been pretty atrocious. Доложили, сомнений нет. Это теракт, направленный на разрушение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й граждан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자, 계속해서 한 주간의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재근 문화평론가 허주연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긴장감이 다시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테러를 주장하는 러시아에서도 보복성 공격을 감행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속보로 키우 시장이 시내 중심부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있었다. 이런 지금 속보가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러시아가 화가 많이 반격을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러시아의 소행인지는 뭐 나중에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지금 당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네. 자포리자시에 예. 그 크림대교 폭발 사고 직후에 포격이 진행됐다고 하는 겁니다. 네네. 이게 아마 보복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특히 자포리자시에 민간인 지역에 포격이 진행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최소 17명이 현재까지 사망했고 예. 그리고 뭐 개인주택 20채 이상, 예. 아파트 50채 이상이 파괴됐다고 하는데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안전보장회의를 소집했다고 하거든요. 네.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강도 높은 보복에 대해서 논의되지 않겠느냐 네. 그러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미국 CNN 방송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 크림대교 폭발 사건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네. 국가적인 모욕이 아니라 또 개인적인? 이건 무슨 말일까요? 푸틴 대통령에게 이 크림반도라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 특히 크림대교는 굉장히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 이미 우크라이나 지역 양도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공공연하게 공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우크라이나 지역과 러시아 지역을 이 중간에 있는 것이 크림반도잖아요. 예.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이 크림대교가 40억 달러 들여서 만든 다리고 중요한 군수품을 왔다 갔다 하는 지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본토와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상징적인 결혼 반지다 이렇게 러시아 쪽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반대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게 침략의 또 상징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어쨌든 푸틴 대통령에게 이렇게 의미가 있는 다리가 지금 폭파되고 공격을 당했으니까 푸틴 대통령이 이것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불쾌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이 CNN은 특히 우크라이나를 찾아오는 것이 푸틴 대통령의 어떤 그 역사적 운명이라고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감정이 이성보다 앞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국제사회에 우려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키이우 시장이 밝혔다는 속보로 지금 키이우 시내 중심부에서 여러 차례 폭발이 있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니까 핵 시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전쟁 상황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나요?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네. 크게 3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1기 같은 경우에는 키이우를 향해서 러시아군이 바로 진격하면서 우크라이나 자체를 굴복시키려 했던 네. 그게 1기라면 네. 그 시도가 좌절되면서 2기는 그 우크라이나의 동부하고 남부 일부 영토를 러시아가 영유하는 여기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일부 영토를 자기네들 땅이라고 선언을 했고 네네. 그런데 지금 3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예. 3기가 뭐냐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땅을 뺏을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아.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크림 반도의 크림 대교까지 폭발 사고가 일어나고 네. 그래서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크라이나 땅조차 잃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 러시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니까 특히 푸틴 입장에서는 자신의 위신이 굉장히 손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전황을 뒤집기 위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공세를 취할 수도 있다. 그 과정에서 푸틴이 이성을 잃고 네. 핵공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서방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좀 기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10도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설악산에서는 첫눈도 관측이 됐고요. 기온이 갑자기 떨어질 만큼 이제 계절성 질병도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독감 환자가 크게 늘어서요. 코로나19와 동시에 유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사실 나오고 있는 건 맞는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형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예. 사실 코로나19 재유행이 상당 부분 잠잠해졌다. 특히 오늘 신규 확진자 수가 8,900여 명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는 했지만 네. 아직까지 하루 평균 10,000명에서 30,0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독감 환자까지 지금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사이에 이 45%나 환자 수가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지난 2년 동안은 독감이 거의 없다시피 했었는데 올해는 한여름이었던 이 7월부터 이례적으로 독감이 발생을 해서 3년 만에 지금 독감 유행주의보까지 발령된 상황이거든요. 네. 의료 체계 부담이 증가될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더 걱정되는 게 감기약 부족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번 독감은 특히 또 1살에서 6살까지의 영유아 환자가 좀 많다고 해요. 왜 이런 거죠? 이유가? 왜냐하면 네. 지난 2년 동안 독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유아들이 예. 독감에 걸린 적이 없는 거예요. 면역이 생성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독감이 유행하니까 네. 갑자기 독감에 걸린다는 거죠. 예. 근데 영유아가 여러 가지 이 몸에 그 기초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고위험군이거든요. 네네. 상당히 위험한데 지금 독감 증상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독감 증상 환자들 중에서 독감이 검출되는 비율이 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트윈데믹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트윈데믹을 넘어서서 올 겨울에 독감하고 코로나19하고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야. 멀티데믹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에서 올겨울에요.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는데 이건 어느 정도 뭐 근거가 있는 건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네네.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예. 작년에도 지금 이맘때 코로나19가 정리되는 것 같다가 겨울에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면서 재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정리되는 것 같지만 예. 겨울에 무슨 변이가 나타날지 모른다. 네네. 특히 이번에 만약에 변이가 나타난다면 기존의 예방 주사로 인한 그 면역을 회피하는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 예. 그런 경고가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독감 문제도 있고 하니까 코로나19 예방 주사하고 독감 예방 주사를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것이고 네. 동시에 맞는다면 서로 다른 팔에 맞는 게 좋다고 합니다. 한쪽 팔에 코로나 또 다른 팔에 독감 예. 이렇게 권유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근 강남 일대 클럽에 경찰과 공무원들이 들이닥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클럽과 유흥주점 등지에서 마약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았었는데 이것 때문에 합동 단속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성과가 좀 있었나요? 미비했습니다. 클럽 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했지만 네. 단 한 건도 지금 적발을 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그래요? 뒷북 대응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예. 있는데요. 예. 사실 마약 범죄 정말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정말 우리 사회에 스며들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최근에 경찰과 소방 또 지자체 공무원이 합동 단속에 나섰지만 예. 예고된 단속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런 얘기들이 그러네요. 나왔었는데 네. 예상대로 단속 건수는 없었고요. 네네. 물론 이제 경찰들 최선을 다해서 단속했습니다. 클럽 가서 뭐 후미진 공간이라든가 쓰레기통까지 다 뒤졌다고 하지만 네네. 적발을 못했다고 하고요. 네. 지금 마약 범죄가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 거래 위주로 굉장히 그러니까요. 많이 진화를 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위주의 단속이 실효성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고 또 많이 퍼져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마약 청정국을 나타내는 개수가 이미 지났어요. 이게 그렇습니까? 10,000명당 마약 10만 명당 마약 범죄자 수를 이제 나타내는 수인데 예. 이게 20이 안 돼야지 이제 마약 청정국인데 우리는 이미 30을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급속히 지금 일상 속으로 확산이 되면서 예전에는 굉장히 음습한 곳에서 몰래 투약하는 게 마약이었다라고 네. 하면 최근에 적발된 곳들을 보면요. 동해안 관광지, 캠핑장, 심지어 어린이 놀이터 같은 곳들에서도 지금 적발이 됐거든요. 굉장히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마약 투약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동아일보도 비슷한 내용 보도를 했는데요. 네. 특히 강원도 서핑 해변을 하는데 파티를 하면서 공공연하게 젊은 층들 사이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어떤 여성의 인터뷰를 실기도 했는데 네. 일상 공간에서 마약을 접하게 되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초범이 또 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초범 비율 올해 상반기 처음으로 80% 늘었다고 하는데요. 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마약이 정말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면서 마약 사범의 연령대 낮아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범도 늘었다고 방금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일부이긴 한데 청소년들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데 네. 기존의 마약 사범이 주로 3040 세대에서 많았었는데 요즘에 3040 세대는 정체되지만 2030 세대, 그러니까 20대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특히 10대까지 가세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예. 네. 지금 그 작년 기준으로 2030 마약 사범 비중이 50%를 넘어섰고 예. 그리고 20대 이하 비중도 34.1%가 돼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아하. 특히 신종 마약들을 젊은 세대가 많이 한다는 건데 지금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5월 달에 있었거든요. 예. 경남에서 청소년들이 공원에서 마약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공원에서요? 경찰이 가봤더니 10대 청소년 56명이 검거가 됐는데 이들이 모여서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게 그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을 수 있는 병원 리스트가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예. 이런 식의 신종 마약들에 지금 10대, 20대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또 비대면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앱에서 이런 마약성 성분을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마약성 물질들을 많이 좀 사용하고 있는 게 좀 걱정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긴 상황에서 마약이 우리 일상 곳곳에 지금 숨어들고는 있지만 중독을 막을 치료 또 재활 시스템 미흡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었어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긴 한데 있습니까? 마약이라는 게요. 예. 지금 본인의 의지로는 끊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예.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이 치료 시설이나 교육 시설 이런 것들을 확충을 해야 되는데요. 예. 지금 전국에 21곳 치료병원 지정돼 있지만 모르거나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거나 절차가 까다롭다는 등의 이유로 예. 환자를 한 곳도 받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신종마약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여기에 대한 치료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률상 규정되어 있는 마약에 대해서만 단속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빨리 따라가기가 좀 어려운 현실이 그렇네요. 있어서 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렇게 실효성 있는 대책에 대한 어떤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는데 네. 쉽지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